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16일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주말마다 지키고 있죠. 이반장 이정영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6월도 이제 벌써 또 6월이 딱 중심이죠. 6월, 7월이 그죠? 그런데 이제 또 그 중에 6월에 16일 또 반을 지나가요. 진짜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후딱후딱 지나가죠. 그죠? 그래요, 여러분들. 뭐 이번 주에는 그 어떤 때보다 어떻게 보면 참 기념할 만한 한 주였죠. 근데 일단 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좀씩 얘기를 하겠지만, 요번을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큰 가르침을 준 한 주라고 저는 보여요. 이번 한 주가. 주식시장에서 보면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매번 모든 주가 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주식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앞으로의 자기한테 큰 경험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번 주가 바로 그런 주였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으로 드려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결국은요, 이렇게 정말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잠깐 기억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3년, 4년, 5년 주식을 해도 별로 제대로 알질 못하는 이유가 왜? 항상 그 당시에 그냥 그랬구나 그냥 스쳐 넘어가고, 그러면 경험이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경험이라는 게 왜 필요해요?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서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매번 그냥 그랬구나 잊어버려, 그랬구나 잊어버려, 맨날 새로워. 그럼 그 경험이라는 게 왜 필요해요? 전혀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가 왜 굉장히 여러분들 주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했는지, 그리고 요번에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걸 아셨는지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알고 계시죠? 전화 두 분, 무료 문자 중에 한 분인데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는 게, 그리고 무료 문자 편하게 주세요. 그래서 뭐 저하고 이야기하는, 제가 뭐 요즘 안 잡아먹잖아요. 그죠? 문자에선 저번 주에 3975님, 그리고 전화에선 4916님, 그리고 1407님 이렇게 세 분 되셨네요. 집으로 아마 상품권 배달될 겁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전화에서 두 분, 무료 문자에서 한 분 열려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굳이 저하고 통화 안 하시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통화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번 주만 봐도. 그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부천의 남진영이라고 합니다. 남진영님, 반갑습니다. 예. 진영님, 예, 연세가? 반갑습니다. 이 원장님은 한 1년 전에 한번 통화한 적 있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요.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지영님, 연세가? 예, 59세요. 주식 경력은? 뭐 그냥 조금 7, 8년 돼요. 그래요? 어유, 그래도 오래 하셨구나. 그래요. 일단 우리, 하다 안 타네요. 우리 지영님 어떤 주식이 궁금하세요? 지금 하도 답답해서 맨날 방송만 시청하는데요.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백광산업을 백광산업 매수가 얼마예요? 여기 3,185원이요. 비중은요? 한 40% 되고요. 어이구. 예? 웅진이요. 예? 그것도 40%예요. 매수가는요? 이건 3,550원이요. 예? 두 가지요. 40%니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보니까 백광산업이 궁금하신가 봐. 아까 첫 마디 딱 하는 거 보니까. 그죠? 예. 예. 그래요. 백광산업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실적도
품질도 좋고 그러고 해서 좀 뭐 연말까지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대로 안 가고 좀 올라가기는 했는데 기관들은 계속 팔고 외국인은 좀 사는데 네네네. 실적이 그렇게 좋다는데도 기관은 왜 파는 건가? 기관은 연말까지 가도 좀 제 생각은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 생각도 한번 슬쩍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 백광산업 하면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 중에 주식 좀 어느 정도 경험 있으신 분들은 잘 아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많이 들어본 회사죠. 실은. 예, 예. 이 백광산업의 지금 주력 제품들이 뭔가요? 주력 제품. 백광산업의 지금 주력. 뭐 염산하고 뭐 소다, 뭐 가성소다, 뭐 예, 이런 거 맞아요. 뭐. 워낙 예. 이 회사는 가성소다하고 염산이 이 회사 다 매개 살리는 회사예요. 거의. 예. 그래서 이 회사를 알고 싶으면 가성소다와 염산을 알면 돼요, 실은. 근데 이 회사가 전에는 이거 말고도 또 유명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라이신이라고 해서 아시죠? 이제 들어봤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나이신산, 동물한테 쓰이는 나이신산? 단백질 같은 건데요. 아미노스 단백질. 그거 동물에. 매각했다고 나오는데. 예, 그게 대상은 다? 보면은 제가 가끔 어쩌다 대상을 상담할 때 대상이 뭐 어쩌고저쩌고라는 얘기를 해요. 라이신 예. 산업이 그게 워낙 백광한테 있던 거를 백광이 대상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은 백광은 라이신으로도 워낙 어느 정도 유명했던 회사예요. 근데 이제는 라이신이 없고 이제는 소다하고 염산만 있어요. 근데 가성소다 하면은 혹시 또 다른 기업 이름 생각나지 않아요? 가성소다 많이 나오는 회사 있어요. 유니드라고 있지 않아요? 유니드인가? 유니드도 예 있죠. 그리고 또 큰 회사 중에 가성소다, 염산 뭐 요런 쪽 하면은 자주 이렇게 그 회사 사업 내용에 보면 그 사업에 보면 자주 이렇게 한화 케미칼. 예, 걔네도 요거 예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실은 이 가성소다가 그래서 하나케미칼 주가 되게 좋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예. 하나케미칼 보면 주가 흐름이 작년에 하나케미칼도 주가 흐름이 되게 좋았어요. 보시면 흐름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쭉 하고 작년 상반기. 근데 백광도 예 작년에 좋았고 올해 더 좋았는데 약간 조정이 나오고. 이 차이는 뭐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고 하는데 이 백광 같은 경우에는 가성소다하고 염산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가격만 괜찮으면은 백광은 괜찮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유명한 게 뭐냐면 이 회사가 물론 이 회사의 주력은 아직까지 아닌데 저희가 하나 재밌게 전에 봤던 게 있어요. 이 회사가 고척동에 아이스링크장 하나 있거든요. 큰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그게 백광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하면 땅 장사 뭐 이런 쪽도 보면 그 자산도 운영도 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광이 실은 너무 회사가 그동안 재작년까지였죠. 회사가 너무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 예. 실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별로였거든요. 그런데 가성소단이 이런 것들 가격이 특히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되게 좋아졌어요. 가성소다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예. 가성소다를 잘 아시다시피 석탄으로 만드는 게 있고 석유로 만드는 게 있죠. 모르셨어요? 이쪽이? 근데 중국 쪽이나 이런 쪽들은 이런 것들을 석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석탄 가격이 오르면서 가성소다 가격이 같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성소다 가격이 다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 가성소다라는 거를 뽑아낼 때 얘네는 염산에서 많이 석유에서 많이 뽑죠. 백광산업은 모르세요? 예, 몰라요. 그래요. 그런데 석유값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계속 가격을 올라 붙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성소다 가격 자체가 지금 아주 쉽게 막 밑으로 팍팍 밀릴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한테 딱 물어보신 게 있잖아요. 아니 왜 외국인은 사는데 기관은 왜 팔아요 이 반장? 이러고 요걸 물어보셨죠. 그죠? 요게 왜 그러냐면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기관들 용어 중에 오남이라고 있어요. 오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남이?
신조어가 있어요. 기관들에 대한 신조어. 오나미. 못 들어보셨어요? 예. 요즘 기관들이 여러분들 보시면 막 이렇게 가는 거, 외국인은 사는데 기관들은 막 팔고 왜 이러지? 뭐 별것도 아닌데 기관들 샀다가 또 금방 팔고 막 이런 것들 요즘 기관 주체들 보면 많이 보셨죠? 요거를 제일 궁금해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남이라 그래서 5%만 남으면 미련 없이 팔아버린다라고 그래서 오남이라 그래요. 5%만 남으면 요즘 기관들이 5% 정도 이상만 남으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팔아버린다. 그게 바로 오남이라는 신조어예요. 이 정도로 요즘 기관들이 지금 주식을 쉽게 말하면은 이 회사가 좋다 이래서 꾸준하게 가져가거나 요즘 그렇게 안 해요. 요즘 수익률 압박을 저도 뭐 이렇게 아는 매니저들, 저도 뭐 기관 출신이다 보니까 아는 매니저나 이런 친구들도 많아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해보면 요즘 수익률에 대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위쪽에서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그 수익률 스트레스라는 걸 엄청나게 줘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 길게 보고 막 이게 뭐 회사가 펀더멘탈이 좋으니까 뭐 이렇게 길게 가져가야지. 여러분 요즘 기관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제가 요즘 뭐 방송에서 기관들 많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들 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기관이 진짜 기관다운 모습을 못 보여주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지금 못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오히려 주식시장에 좀 이런 말 하긴 그런데 정말 개인들한테 그나마 더 개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욕을 뭐 하고 떠들어도 욕 먹더라도 오히려 외국인들이 개인들한테 더 도움을 줘요. 어떻게 보면 큰 흐름에서 요즘 기관들은 외국인들만도 못해요. 훨씬 못해요. 개인들한테. 그래서 이 지금 매도 이런 게 뭐 큰 의미가 있는 매도나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세요. 먹었죠. 이렇게 조정받다가 먹었죠. 그러면 네. 오남인데 이거 굳이 길게 가져가고 싶겠어요? 안 가져가고 싶겠어요? 일단 오남이면 어떻게 했어요? 진영님 그냥 뭐 이게 올라가더라도 일단 챙기고 봐 이러겠죠? 아닐까요? 그래서 걔네들은 기관들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팔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백강산업 같은 주식을 오히려 그냥 계속 더 사들여가고 있구가 이거예요. 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성수하고 염산 가격이 지금 아직까지 쉽게 꺾이는 모습을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계속 쭉쭉 올라갈 거냐? 제가 봤을 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좀 멈추는 모습도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근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을 좀 감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진영님 보니까 40%씩이나 들고 계세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매수 가격이 보니까 3,185원이에요. 예. 네. 물론 매수 가격이 나쁘진 않아요. 한 요 정도 되죠? 한 요 정도 되는데 나쁘진 않은데 예. 일단은 3,185원 아닌가요? 3월 달쯤에 산 거예요. 예, 그 정도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요번에 올라와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40%는 제가 보기에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한데 여기서 한 10%에서 20% 정도만 이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계속 조정받고 올라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성수와 염산 가격이 계속 올해도 어마어마한 수요 때문에 쭉쭉쭉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조금 리스크 관리는 약간 해놓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기관들 파는 거는 왜 그런지 아셨죠? 기관들이 오남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요게 그렇게 지금 이런 종목을 쭉쭉쭉 가져갈 만큼 기관들이 여유가 있질 않아요. 대체적 기관들이. 그래서 그러고 그리고 웅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수가가 3,550원에 이것도 40%예요. 요 정도 매수가인데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3,500원 정도 되는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찍고 내려왔죠. 요거 뽑고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적어도 다음 달, 요번 달하고 다음 달 7월이죠. 5, 6, 7. 7월 정도까지는 이걸 다시 뚫어줘야 돼요. 그런데 7월 달까지도 만약에 죄송합니다. 7월 달까지도 만약에 이걸 제대로 뚫은 모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이익을 실현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 웅진 같은 경우에 요번에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주가가 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주가가 다시 갈 거면 7월 달 안으로 다시 한번 이걸 뚫는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일단 얘는 멈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백광보다는 더 매도 마인드로 보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 왜냐면 이렇게 시세를 한번 뽑았는데 요 시세를 백광같이 다시 이어가거나 그러진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어떻게 1년 전에 한 예. 거 상담했는데 요번에도 좀 어떻게 도움 되셨어요? 궁금한 것 딱? 예, 도움 되고요.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이거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 건강하시고요. 예,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만약에 주식 민원 처리만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제가 워낙 요번 달 강연은 제가 워낙 저번 주였죠. 저번 주 걸로 그냥 한 번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강연에 대해서 더 강의 요청들이 많이들 들어오셔서 요번에 그냥 급하게 한번 잡았습니다. 다음 주, 오늘은 없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서울 마포구 서강로 광흥창역이라고 있어요. 6호선 광흥창역 2번 출구에서 좀만 오시면 유니세프 빌딩이 있는데 거기 피스센터 대강당에서요. 예, 다음 주입니다. 23일 다음 주 오후 1시부터 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뭐 제 생각을 여러 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들을 수 있으면 왜 제가 이번 주에 중요한 한 주냐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 일단은 팩트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팩트.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방송에서 뭐 저번부터 쭉 얘기 드렸지만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슴은 뜨겁더라도 머리는 차갑게라는 뭐 투자를 하거나 뭘 하거나 이럴 때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차갑게.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우리 그런 말 다들 잘 알아요. 근데 막상 그런 말을 진짜 써야 되고 그런 말을 진짜 사용해야 될 때는 다들 잊어먹으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렸냐? 제가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전 제 생각, 제 생각 틀리면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미리 말씀드렸을 거예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맞아요. 굉장히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 그랬죠. 그러나 이게 투자에서 과연 주식시장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모든 매스컴들 여러분들 잘 기억나실 겁니다. 뭐 이거 요번 주에 열렸으니까 요번 주 화요일에 열렸으니까요. 북미정상회담. 매스컴들 거의 모두 다들 뭐 2달, 석 달 내내 뭐라고 떠들었나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하면은 주식시장 폭등할 거다라고 떠들었어요. 이게 뭐 거짓말인가요? 여러분들이 다 팩트로 보신 거 아닌가요? 경제방송들? 아니 경제방송들이 아니라 모든 대중 매스컴들 다 그랬습니다. 주식시장 폭등할 거고 엄청날 거고 특히 경제방송들 다들 앞다퉈서 난리 냈었어요. 예, 그럼 우리 한번 보죠. 북미정상, 남북정상회담 예, 발표 나고 예, 했습니다. 예. 저는 있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있는 팩트를 가지고. 북미 정상, 남북 정상회담하고 나면 주식시장 날른다 그랬어요. 예, 그럼 여기서라도 날라였겠죠. 전혀. 얼핏 보면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은 이때 한 것 같아요. 이때. 이게 왜 이러냐?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저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굉장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저도 너무 찬성하고 너무 잘 된 거다, 좋은 거다라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이걸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지 여러분들 감정으로 주식하실 거예요. 감성으로 하실 거예요. 외국인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모르나요? 외국인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왜 그렇게 계속 매도로 마인드로 일관했을까요? 그 전부터. 그리고 요번에도 북미 정상,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외국인들 계속 주식 팔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문제인 게 제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런 거를 배우고 느끼고 하셔야 됩니다라는 게 이거예요. 제가 항상 그랬죠. 미리 예고된 호재는 너무 미리부터 그러면은 그거는 호재로 작용을 안 합니다라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보세요. 전 있는 팩트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주식시장을 요번에 한번 이걸 통해서 배우자는 거예요.
북미 정상, 남북 정상회담 하고 하면은 경제 방송들 다들 뭐 통일 우리 대박이다 할 거니까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대박이 터질 겁니다. 예. 북미 정상, 남북 정상회담 열린 시기예요, 지금 정확히. 예. 지금 이 지수가 대박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성으로 우리가 이 정치적으로 좋아하는 거와 경제에서 투자, 그러기 때문에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라는 말이 여러분들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우리 좋은 건 좋은 거고 또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대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생각이 없어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다가 주식을 매도하고 있었을까요? 계속?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매도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그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덜 떨어져서 그런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을까요? 일관되게? 한 번쯤은 그들이 그럴 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셔야지. 우리나라 매스컴에서는 그냥 뭐 좋은 얘기 그렇게 하면 맞아요, 좋은 거니까. 그렇지만 그게 투자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런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북미 정상, 남북 정상 회담이 하고 나서 주식시장에 전혀 그것이 반영이 안 될 때 그때 과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저걸 대응할까? 전 솔직히 제일 걱정된 게 그거였고요. 저 솔직히 그것 때문에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저한테. 아니, 뭐 너만 천재냐? 뭐 다른 사람들 매스컴, 모든 애널리스트들부터 해가지고 다 통일대박 나서 북미 정상, 남북 정상회담은 코리안 리스크를 엄청나게 줄이는 거래 가지고 주식시장이 폭등한다는데 왜 너는 왜 너만 아니라 그러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데 아닌 거라고 얘기하죠. 어떡합니까? 제가 틀리더라도. 그럼 저도 거기에 전 아닌데 그냥 거기에 시류에 무서워서 그냥 제 생각하고 반대되게 맞아요. 그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하면 주식시장 폭등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닌 건 아닌 건데 제가 아닌데 제 목 앞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전 그래서 요번에 되게 먹으면서도 끝까지 제 의견을 밀고 나가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왜? 근데 전 이건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잖아요. 이 반장이 이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요번에 이런 걸 보고 배우시라는 거예요. 모든 매스컴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지금 상황 벌어진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럼 이 상황이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상황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상을 잘못한 거죠. 전혀. 이 팩트는 제가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얘기하자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팩트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걸 가지고 미리 예상하거나 설레발친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면 잘못된 거지 팩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 화요일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시장 열렸습니다. 계속 하락입니다. 예. 일단 적어도 뭐 반등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갈지 앞으로는 또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북미 정상회담이 나고 나서 폭등이 아니고 오히려 외국인들 매도와 같이 주식시장은 밀리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 팩트가 왜 나왔을까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반기에 대응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또 다시 시장이 바뀔 건지도 생각을 해보시고 항상 매스컴에서 말하는 대로 경제방송에서 말하는 대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되게 못해요. 예, 맞아요. 저 주식 되게 못해요. 그런데 저보다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 경제방송이 천재들이 나와서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예, 요번에 절실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실력 없고 별로 아닌 사람인데 저보다 더 개판인 사람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누워서 제 얼굴에 침 뱉는 이유가 여러분들 위험은 제 얼굴에 침 뱉을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상담을 좀 짧게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시라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을 통해서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거와 비슷한 상황이 났을 때 매스컴에서는 또 이번과 비슷하게 떠들 겁니다. 이런과 비슷한 상황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주식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또 그 매스컴 말에 확 속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될 때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반대쪽 생각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들을 체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경험은 여러분들한테 약이 되는 경험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두 번째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네, 안양에 사는 혜민이 아빠요. 혜민이 아버님 반갑습니다. 네. 연세가? 여자하고 할 건 없고 이제 40 초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실은 직접 투자는 작년 8월 때부터 시작했었어요. 이제 그래요? 1년치 안 돼요. 예. 우리 혜민님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근데, 너무 공감됐어요. 그래요? 근데 네. 또 저 또 욕먹겠죠. 재수없다고. 저 이번에 솔직히 남북 정상회담이 주식에 있어서는 또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얘기했을 때 저 진짜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공감했는 게 딱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재료 소멸이 된 거잖아요. 완전히. 예. 그래서 다 투매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그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뭔가 좀 느끼셨어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경험 기억하실 수 예. 있겠어요 이제? 예, 저도 실은 그날 딱 떨어지는 거 보고 더 떨어지겠다 싶어서 손절하고 이제 정리를 좀 한 상태였거든요. 관련된 주식들을.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린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팩트는 네. 틀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팩트는 항상 맞죠. 왜? 그게 팩트니까. 우리가 예상을 잘못한 거지. 그럼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우리가 틀린 거지. 왜 팩트가 이렇게 나와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다시 분석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결국 우리가 오답 노트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주식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점쟁이길 원해요. 이거는 어떻게 될 거고 이건 뭘 거고 뭘 거고 그 결과만을 중요시하지 그 결과가 틀렸을 때 그걸 통해서 배워서 그렇게 분석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월드컵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신태용 감독이 그 인터뷰에서 그거 저 참 동감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월드컵일 때 모두 월드컵 때 다 감독이 된다. 평소에 맞습니다. 축구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쭉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은데 월드컵 때는 전부 다 감독이 되고 전부 다 그렇게 된다. 그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또 분석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래요, 혜민이 아버님. 맞아요. 예, 좋습니다. 어떤 주식 갖고 계시나요? 제가 여러 개 주식 중에서 좀 비중이 큰 것인데요. 상상인 이제 상상인을 2만 갖고 계세요? 아이고, 상상. 네. 예, 매수가 얼마예요? 텍셀네트컴이죠. 예. 30% 이제 23,100원을 가지고 예. 있고요. 그리고 인터부스라고 예. 12,100원에 20%가 예. 있고요. 그리고 동구바이오 예. 36,000원에 15%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상상인을 제일 많이 갖고 계시네? 저는 이제 상상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가치 주고 실적주라고 생각을 했던 터라 예. 처음에 들어갔을 때 4월 초에 원래 좀 처음에 약간 잔다 그렇게 해서 좀 돈을 좀 번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 그랬어요? 이제 다시 5월 초에 반등할 때 이거는 제대로 된 이제 올라 상승 모드다라고 해서 네. 그때 이제 들어갔었고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내리막을 쭉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태죠. 예. 몇 월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4월 초에는 잠깐 이제 했다가 뺐고 이제 5월 초에 이제 한 24,000원대 들어갔었고요. 예. 그리고 중간중간 물타기를 해서 현재는 이제 23,100원이죠. 예. 전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게 상호가 텍셀레트컴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전 솔직히 이 회사 네. 정말 이해 안 가고 모르겠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네. 일단은 저는 몇 월에 사셨는지를 물어본 게 4월에 샀다면 저는 제가 만약에 우리 혜민이 아버님이라면 저는 솔직히 안 샀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이 주가가 네. 이렇게 단계 이런 식으로 올랐을 때는 전 접근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 회사의 가치가 그 정도 가치가 되는가를 분석하고 이런 모습이 설명이 될 때 저는 접근을 하는데 일단 이런 모습에선 저는 단계 이런 식으로 몇 배가 올랐잖아요. 그죠? 이게 몇 배가 오른 거예요, 단계. 한 3, 4배가 올랐죠? 3배? 뭐 거의. 3, 4배가 이렇게 네. 단계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나면 저는 일단은 이런 회사는 뭐 가는 말이 더 달린다 그 말에 믿고 저는 사질 않아요. 웬만해서는. 이게 주가가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 회사에 저는 솔직히 이 상승이 설명이 전 약간 퀘스천을 다는 이유가 있어요. 이 회사가 왜 상승한지는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예, 왜 이렇게 갑자기 상승했었나요? 원래는 네트워크 전문 솔루션 회사인데 이제 저축은행들을 인수를 했고 최근에 이제 그 골든 브릿지 증권 인수하는데 대주주 네, 적격 맞아요. 심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거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실적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예, 오지 않을까 했죠. 예. 근데 솔직히 저는 바로 그래서 그래요. 이 회사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 회사가 실은 여러분들 그 저축은행을 몇 개를 갖고 있어요. 그 저축은행 제2금융권이라 그러죠, 그죠? 그 저축은행을 네. 갖고 있는데 걔네들이 실적이 잘 나와서 얘가 저도 안 그래도 그거 봤는데 1사분기 실적이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죠? 되게 잘 맞아요.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 호전으로 하는데 과연 제가 바로 퀘스천 단계 그거였어요. 과연 저축은행이 장사가 한다 그래도 걔네가 장사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장사가 잘 되진 않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예.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네. 얘네가 뭐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의 주 업무는 솔직히 뭐예요? 대출이잖아요. 이자 먹는 거죠. 예, 이자 먹는 거잖아요. 뭐 얘네가 은행같이 무슨 뭐 어디다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럴 정도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네네. 대축은행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투자 이 제1금융권 왜 가요? 제1금융권보다 이자 더 주니까 돈 거기다 맡기시잖아요. 그럼 제2금융권은 왜 돈 더 줘? 제1금융권보다 당연히 똑같으면 안 가죠. 누가 가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러면 네, 조금이라도 맞습니다. 더 줘야지 돈이 올 거니까. 왜? 그러면 그 이자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1금융권보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건 잘 보셔야 돼. 제1금융권보다 제2금융권은 돈 버는 게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정적으로 벌 수가 없어요. 왜? 돈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산의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일 공격적인 게 뭐예요? 일단은 돈 빌려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돈 빌려줘가지고 이자 많이 받아먹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대신 그거는 그만큼 위험성도 제1금융권보다 더 커져요. 그런데 얘네들이 생각을 제가 해보시라는 거야. 제2금융권들이 아무리 그래도 투자은행들이 돈이 있어도 무슨 뭐 제1금융권에 무슨 뭐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이 뭐 자금력이 빵빵하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겠어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없죠. 저는 그러니까 저는 가장 근본으로 들어가서 한번 고민을 해봤던 거예요, 이 회사를. 왜냐? 물론 얘네가 투자한 회사, 얘네가 갖고 있는 그 투자은행들이 장사를 어느 정도 잘해가지고 제일 1분기 실적 호전도 하고 뭐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얘네가 투자은행들이라는 게 돈이 무슨 뭐 몇 조 원을 쌓아놓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1금융권 같이. 뻔한데 그 돈 가지고 이자 해먹기가 계속 늘어날 수가 있나?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 말씀은 예,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운동을 오래 했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젊었을 때 한참 막 운동할 때 그때 이제 제가 그 헬스를 오래 했는데 그때 선수로 막 나가고 싶어가지고 체중을 제가 그 당시 이제 그 운동 막 시작했을 때 20대 한 중반 그때 제가 키로수가 한 5kg? 6kg 이랬어요. 65, 6kg. 그런데 제 키에 막 헬스 선수가 되려면은 비시즌에 거의 제 키를 하려면 거의 한 90kg에서 100kg가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몸이 그 정도로 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맨날 계란 아시죠? 삶은 계란 막 한 판씩 먹고 막 그 당시에는 막 지금같이 단백질 뭐 보충음료도 많지가 않았어요. 뭐 20몇 년 전이래 가지고. 그래서 콩가루 아시죠? 콩가루 막 그 우유에 타 먹고 막 감자 하루에 삶은 감자 몇 개씩 먹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불렸어요. 근데 제가 한 65, 6kg에서 한 70 몇 킬로가 나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위제 장이 약하거든요. 다 설사하는 거 늘질 않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코치가 저한테 하는 말이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그 헬스 이 선수 하는 그 대회 나가는 꿈을 접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 몇 년 동안 다 접었어요. 그게 왜냐? 제 몸에서 체중이 80, 90kg, 100kg가 나가야지 거기서 근육이 훨씬 커지는데 예를 들어서 70 몇 킬로 여기서는 근육이 커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투자은행이 여러분들 처음에 어느 정도 장사를 잘해서 와우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국민은행이나 뭐 우리은행 여기 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예. 제가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주가가 과연 앞으로도 오를까의 퀘스천을 달렸던 게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이제 회사가 S&P 바이오니 뭐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무슨 뭐 해가지고 뭐 하는 걸로 뭐 잠깐 반짝반짝 또 거기에 플러스를 시키는데 정말 미안한
제 얘기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잠자던 회사가 그것 때문에 이 정도였는데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상승을 이어가지는 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텍셀레트컴 매수에는 반대예요. 왜? 이게 이런 주가가 없었으면 차라리 모르는데 이런 주가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간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보거든요. 왜? 주가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 상상인의 현재 회사 내용을 가지고 저 이 주가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브릿지증권 그거 인수해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넘치는 게 증권사예요. 아시죠? 예. 오히려 작은 금융사들, 증권사들은요. 저는 계속 통폐합시켜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계속 통폐합시켜야 됩니다. 왜?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요만한 거기에 인구 그만큼의 증권사가 그렇게 많은 게 세계적으로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많은데 세계적으로 증권사 이렇게 많은 나라. 그 때문에 앞으로도 그 증권사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왜 금융기관들 왜 증권사 통폐합 안 시키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많은 증권사들을 계속 냅두는지. 만약에 증권사를 발전시키고 싶으면 증권사 통폐합부터 시켜야 돼요. 왜? 그래야지 자산 규모도 커지면서 진짜 외국같이 투자은행의 증권사들 올바른 오히려 그쪽이 나가지.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들 다 요만들 하니까 무슨 외국 증권사들 같이 무슨 투자를 해요. IB라고 뭐래요. 못해요. 돈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증권업을 발전시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정부 계신 분들 증권업은 통폐합시키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몇 개로 굵직하게 해야지. 왜? 만약에 이 증권사 했다고 어떤 투자자가 나 그럼 이제 증권에서 영원히 손을 뗄 거야. 이럴까요? 전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야지. 그래서 전 골든브릿지 뭐 이거 증권사 요번에 인수 뭐 그 이야기에도 전 솔직히 그에도 퀘스천이에요. 전 전반적으로 솔직히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이 주가를 앞으로 끌어올리는 거에는 퀘스천. 이해가 되세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비중이 제일 많은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이 회사가 매력이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인터벌스 같은 경우인데 인터벌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12,100원에 매수가인데 20%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매수가 근처 못 가고 다시 흐지부지하죠. 그러면 네네. 그냥 요것도 매도해 주세요. 인터벌스도 아주 매력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번 치고 나간다 그러면은 그 매수가 위로 한번 치고 나간다 그러면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고점 뚫어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급 때문에. 무슨 말씀 이해가 그래요? 되시죠? 예. 근데 외국인들이 단계 이렇게 치고 빠지는 거는 솔직히 좋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작은 물량으로 가지고 이렇게 치고 빠졌죠? 요거는 솔직히 요럴 땐 나오시는 게 맞는 거야. 근데 혹시라도 관성 때문에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보고 보자는 거야. 무슨 말씀 이해 되시죠? 그리고 네네. 동구바이오인데 제가 동구바이오는 기억이 나요. 제가 옛날에 동구바이오가 상장되자마자 어디서 이제 제가 뭐를 이렇게 살라고 줄을 서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구바이오 자기 요번에 동구바이오를 처음 상장한 날 샀다는 거야. 그런데 그날 상한가를 갔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가고 막 이게 날아가면 자기 돈 많이 벌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조용히, 전 모르는 분이니까 그냥 조용히 듣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속으로. 근데 그랬다가 괜히 그 말 해주면 또 제가 뭐라고 말을 해줘야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동구바이오 그 기억이 나서 항상 동구바이오는 가끔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동구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흐름이 보시면 신규 상승 패턴에서 좋은 패턴으로 가려다가 별 볼 일 없는 패턴으로 들어왔죠. 그런 다음에 보시면 계속 별 볼 일 없는 패턴에서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갔죠. 여기서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맞고 떨어지면서 지금 저점을 다시 깨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이오가 이제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나름 매력은 있죠, 바이오고. 바이오 업종이 매력이 있어요, 요즘? 요즘은 그런데 한때 작년 말하고 초가. 그렇죠. 그랬죠. 네.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였으면 모르는데 제가 왜 지금 물어봤나? 바로 그거예요. 그때는 바이오가 매력이 있을 때였어요. 그죠? 그때 업종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뭐 기다릴 수가 있는데 과연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매력이 점점 어때요? 지금 정부에서 바이오 쪽을 지금 되게 이쁘게 봐주나요? 삼바 사건부터 해서 요번에 저기 어디예요? 네이처셀 요번에 맞아요. 또 압수수색하고 했죠? 제가 네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 그 회사 안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가 올라도. 근데 역시나 그죠? 예. 네이처셀 들어갔죠, 검찰에서. 예, 수사 들어갔죠. 예. 네네. 그 때문에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지금 거품이 끼어 있기 때문에 전 거품이 끼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거품이 끼어 있을 때 바이오는 안 좋게 봅니다. 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품이 없을 때 바이오는 저는 되게 그때는 좋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바이오가 거품이 껴서 이럴 때 과연 동구 바이오가 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더 밀려버리면 이제 안 좋은 패턴에 가서 지하실에서 노는 그 패턴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선택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밀려서 이제 진짜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면 진짜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썩 마음에 드는 답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세종호 상담해 드렸고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유튜브로 생방송되고 있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이렇게 자기 거 직접 들어보시면 훨씬 도움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오늘 전화가 한 통도 없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하시면 막 지금 이반장하고 바로 다음 통화도 될 수 있어요. 그럼 또 알아요. 제가 또 그분한테 진짜 필요한 얘기 해드릴지. 그러니까 빨리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지금 전화하시면 바로 돼요. 그래요. 예.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네, 정읍에 사는 이동원이랍니다. 아, 이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이 선생님. 연세가? 안 밝히시구나. 예, 그래요. 이 선생님. 주식 경력은? 주식 경력은 있도 없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이 선생님 일단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사막 콘텐츠하고 예. 사막카드에서 매수가 얼마예요? 72,400원. 비중은요? 50%. 50%요? 예. 또 있나요? 이거 네, 사막 콘텐츠, 삼성 SDS. 삼성 SDS요? 예. 21만 8,500원. 비중은요? 그것도 50%요. 50%요? 예. 그래요. 일단 한번 볼게요. 계좌가 어떤가 상태를 한번 보고요. 예, 사막 컨덴서. 사막 컨덴서는 수익이 많이 그래도 나셨네요. 수익이 좀 나셨다. 그죠? 예. 네. 근데 SDS가 지금 문제네. 그죠? 네, 어제 많이 빠져버리더라고요. 예, 그죠. 어제 왜 빠진지는 어제 아시죠? 저는 그거 잘 몰라요. 어제 네. 그 전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SI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 대기업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 알아서 파세요 이 말 해가지고 바로 밀렸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제가 저번 주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특히나 왜 그러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나마 나아요. 근데 이제 약간 연세가 있으시거나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대마불산이 그죠? 예. 그리고 삼성이 어떤 회사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고한 믿음 같은 게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어떤 선입견을 안 갖고 있어요. 또 그거는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저저번 주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더 이상 앞에 삼성이라는 말이 주가의 상승을 담보하거나 이러는 게 아닙니다라는 멘트를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드리는 이유가 아직도 주식시장에서 희한하게 보시면 삼성이라는 말만 붙으면은 아직도 무조건 이 회사 삼성이 붙었으니까 올라갈 거야. 삼성이 붙었으니까 주가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무조건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옛날에는 맞아요. 저도 인정해요. 옛날에는 그 말이 맞았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삼성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다 그래서 그게 주가의 상승을 의미하거나 주가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해요, 이제. 그래서 삼성이라는 게 안전하니까 주식시장에서 안전할 거니까 삼성이 앞에 붙으면 난 주식을 살래. 이런 마인드는 이제 정말 깨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마인드 깨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삼성이라는 게 붙어도요. 얼마든지 이제 회사 주가 어려울 수 있고요. 이제 점점 그런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삼성 갖고 계신 분들 왜 갖고 계세요? 그럼 이거 주가 올라갈까요? 무조건 회사 몰라. 삼성이 붙었으니까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삼성 갖고 있는 분들의 거의 80, 90%의 마인드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삼성 SDS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SDS 제가 어저께도 주가 밀렸지만 김상조 위원장이 그 전날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대주주가 갖고 있는 SI 파세요, 뭐 하세요 얘기한 거. 그게 한쪽에서 말하면 한쪽 언론에서 또 이런 얘기도 하대요. 너무 많은 참견을 하는 거 아니냐. 물론 많이 참견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의심이 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물량을 팔라 그러는 게 그게 무조건 또 잘못된 생각인가요? 너무 많은 참견도 그렇겠지만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만약에 회사가 튼튼하면 그 회사가 올바르고 그 회사가 정말 장사를 잘하면 주가는 다시 회복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 사례에서도 나와요. 아무리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정권이 아무리 도와줘도 회사가 개판이면요. 주가 좀 있으면 망가집니다. 여러분들 그건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도 회사가 정말 튼튼하고 끝내주면요. 아무리 그런 만 있으면 오히려 그거를 전화위복으로 해서 오히려 그걸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서 주가는 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 보자는 거야. 과연 삼성 SDS라는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오도 하고 이게 계속 한다고 밝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고 나서 3가지 횡보를 보였잖아요. 그 외국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SDS에서 하는 이쪽 바이오 투자인가? 이쪽도 가서 외국에 상담하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거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 얼마 전에. 근데 뭐냐? 그러니까 회사가 정말 삼성 SDS가 본업에 이제 끝내주는 어떤 그런 걸 내면요. 요번에 이 하락 혹시 에서 나온다? 그럼 오히려 저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다시 회복하고. 그런데 진짜 회사가 생각보다 별 볼 일이 없어.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에 했는데 회복이 안 돼. 그럼 이 회사 삼성 SDS는 이제 그다지 무조건 매력적이라고 옛날같이 말을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아닌 거예요. 이 회사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저는 이런 게 더 잘 된다고 봐요. 잘 됐다고 봐요. 뭐에서 잘 됐냐? 더 이상 삼성이라는 네임덕을 보려는 그런 마인드는 이제 삼성 SDS가 이제 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왜? 전에는 삼성이라는 네임만 달고 있었으면 우리는 무조건 삼성이니까 다 돼.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 탐사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만 삼성은 우리나라 법 위에서 존재했었다며 지금까지.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어요. 솔직히 삼성이면 무조건 주가 올라가고 삼성이 무조건 돼야 되고 다 되는 무조건 삼성이면 만사형통인 나라였던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게 되는 시대가 온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네임의 덕을 빼고 이제 보자는 거야. 과연 요번에 이거 오히려 저가 기회로 해서 올릴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회사가 진짜 훌륭하게 바뀌면. 우리나라 투자자들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이 정도에 해가지고 회사가 만약에 훌륭해져 보십시오. 이거 오히려 싸게 산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올립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이런 거 한 방에도 흔들리고 회복이 잘 안 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번에 더 그럴 수 있는 저는 기회가 왔다고 보기 때문에 전 솔직히 말해서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아직 솔직히 제가 모르겠어요. 이 회사의 지금까지 내용들로 봐서는 특별히 엄청나게 이 회사 주가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전 항상 SDS 얘기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밑으로 밀릴 만큼의 이 회사가 그 정도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투자할 만한 회사는 아니라고 봤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킬 만한 회사 그 정도 가치로만 봤는데 이제 요번에 흔들리면서 어떤 모습을 볼지 저도 궁금해요. 만약에 회사가 매력이 있으면
더 빠지더라도 다시 그걸 저가 기회로 삼아서 올릴 것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저기 할 것이었는데 지금 현재 50%인데 21만 8천 원 매수가라서 요 정도 매수가인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우리 이 선생님께서는 일단은 매수가 근처까지 오시면 이 회사는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회사는 그렇게 가져갈 만큼의 매력이 있을지 없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삼성이라는 네임밸류 때문에 거의 사신 이유가 거의 많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이 선생님? 맞아요. 아무래도 앞에 삼성이라는 게 붙어서 하신 거 아닌가? 네. 그죠? 예.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그게 당연했거든요. 저도 그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당연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거의 덕을 점점 못 보는 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매수가 근처에서 일단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일단 사막 컨덴서 같은 건데 사막 컨덴서 요번에 다시 또 탁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가 매력이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와요. 진짜 회사가 매력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저도 사막 컨덴서 보면서 놀란 게 그거예요. 야, 회사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야, 또 저게 올라가네. 야. 솔직히 저 사막 컨덴서 이 정도까지 올라올지는 몰랐어요. 전 얘기해요. 이 정도까지 전 예상 못했어요. 저도. 근데 회사가 좋고 하니까 이거를 다 이겨내고 또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그 주식시장이라는 게 바보인 데가 아니에요. 뭐 정치권에서 말 한마디에 의해서 단계 흔들린다?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회사가 좋으면 얼마든지 갑니다. 그게 주식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요번에도 언론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 분들 봤는데 저도 기사 몇 개 봤는데 예, 좀 제대로 좀 더 이 경제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알고 좀 논평을 하시든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정치적인 논평들을 하시대. 근데 일단 그래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사막 컨덴서 같은 경우에도 현재 92,500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일단 50% 정도인데 72,400원 매수가인데 92,500원까지 현재 왔죠. 현재가 일단은 매수가가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요 정도. 그러니까 아주 싸게 사신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요런 데서 사셨으면 지금 상담 내용이 틀릴 거야. 그런데 우리 이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선생님이 보니까 실력이 아주 좋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주식 실력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생님 죄송한데 여기서 지금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50%까지 가져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절반 뚝 잘라서요. 절반은 현금 하시고요. 수익 챙기시고 절반만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올라가다가 한 번만 흔들려도 제가 봤을 때 되게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욕심내지 말고 절반은 현금, 절반만 가져갔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예, 왜냐면 50%는 좀 많아 보여요. 선생님. 그래요. 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반장이 주식이나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요번 달 강의가 한 번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 여러분들이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다음 주 6월 23일 오후 1시에 서울 마포구 6호선 광흥창역입니다. 광흥창역. 광흥창역이 어디냐면요. 서강대교 여의도에서 길 건너면 있는, 예, 신촌 쪽에 있는, 예, 바로 거기. 광흥창역 2번 출구에 유니세프 빌딩, 예, 피스센터 대강당에서요. 오후 1시부터 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제 강의 요 근래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제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강의에서밖에 아주 그 센 얘기나 확실한 얘기, 제 생각에 대한 확실한 생각 강의에서밖에 얘기를 안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듣고 싶으시다, 그럼 오십시오. 예, 와서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해요. 전 제 생각이 정답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전 제 생각 얼마나 틀릴 수도 있지만 전 적어도 제가 생각한 거를 얘기를 하지 시류에 편승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제가 무슨 점쟁이입니까?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게 돼 있는 법이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전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몸에 좋은 입에 쓴 약을 드리면은 듣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안 좋은 불량식품을 항상 먹여드릴까요? 그거는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엔 결국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그런 눈을 점점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웬만한 채널들 보시면 입에 지금 당장 단 불량식품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먹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좋다고 그걸 또 드시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지금 입에 쓰더라도요, 뭐 진짜 몸에 좋은 약이라면 그거를 자꾸 한 번은 안 되더라도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자꾸 길들이면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 몸이 튼튼해져야지. 지금 뭐 당장 다니까 불량식품 쪽쪽 빨아먹다가 점점점 몸은 망가져가고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 이치하고. 저는 뭐 여기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죽어도 나 안 먹을래.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 불량식품 드실 분들은 전 못 막아요. 드시고 좋은 약 입에 쓰더라도 자꾸 먹어보겠다. 그럼 좋습니다. 열심히 들으시고 공부하십시오. 전 계속 제 길을 갈 겁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네, 청주에 사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김미수님. 네, 예, 연세가 45세. 예, 주식 경력은 저기 얼마 안 돼. 그러셨어요. 그래요. 우리 미수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좋은 사람들 5,400원에 30%, 잠깐만요. 좋은 사람들 5,400원에 30%. 예. 인스코비 12,000원에 30%. 12,000원에 30%요. 예, 세노텍 예. 3,000원에 20%요. 3,000원에 20%. 예. 그래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 그랬죠? 며칠 됐어요. 예. 그래요. 근데 그 종목들이 그래요. 종목들이 그렇게 썩 하시면 안 되는 종목들이 많네요. 네, 그 주식 죄송한데 매수하는 이 종목 선택은 어떻게 하셨어요? 추천이요, 추천. 아, 추천이요? 누가? 지인들이요. 아, 지인들이요? 네. 그래요. 그럼 일단 미수님, 제가 우리 미수님한테 해당하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미수님. 미수님 주식 하시는 이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지금 많이 떨려갖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저하고 옆집 아저씨하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옆집 아저씨하고 얘기하면 떨리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럼 그 아는 그 친구하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아니, 나쁜 얘기 많이 나올까봐. 왜 떨지 마세요. 뭐 나쁜 얘기를 해도 좋은 얘기면 오히려 몸에 좋으면 더 좋은 거죠. 그죠? 네, 그래요. 일단은 네. 주식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 그죠? 근데 왜냐면 이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 지금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돈을 혹시라도 나중에 벌더라도 위험한 상태예요. 네. 이거는 선정을 옆에 분들이 이런 걸 하시더라도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미수님이 요런 주식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조금 더 편한 주식 있죠. 왜냐면 요거는 올라가더라도 쉽게 말하면 리스크가 큰 주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덜 먹더라도 편한 주식. 이해되세요? 네. 그런 거를 하시면서 일단은 좀 주식의 안정성을 조금 더 추구하시면서 해보세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우리 미수님 지금 필요하고 요 종목 3개는 미수님한테 일단은 안 어울리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상담은 해드리는데 요거는 바꾸는 게 좋고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12,000원, 12,000원 매수가예요. 30%.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인스코비가 주가가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서 지금 이렇게 조정받고 있어요. 이거 지금 되게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실은. 여기서 치고 나가면 되는데 만약에 치고 못하고 밑으로 밀려버리면요. 이거 얘 막 밑으로 다시 내려와요. 그럼 만약에 밑으로 밀리게 되면 미수님 요거 대응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대응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되게 위험해요. 무슨 말씀이 되세요? 이 회사 주가가 언제쯤 팔아야 될까요? 요거 제가 봤을 때 지금이라도 웬만하면 현금화를 확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인스코비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사셨죠? 알뜰폰. 예? 알뜰폰. 알뜰폰? 알뜰. 예, 알뜰폰. 근데 알뜰폰 하는데 갑자기 이 회사가 이렇게 돈을 엄청 많이 벌었을까요?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 회사 혹시 이번에 주가 움직이신 이유는 혹시 그 옆에 분이 얘기해 주시던가요? 아니요. 아, 얘기 안 했어요? 네. 아, 그랬구나. 이 회사가 움직였던 게 왜 그러냐면, 이 회사의 자회사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의 자회사가 그 골관절염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치료제를 미국에서 이제 FDA 승인을 받을 거다. 승인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 때문에 화제가 돼서 주가가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실은.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이 회사 제가 한 번만 이 회사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회사 실적이 진짜 그렇게 훌륭한 회사인가 한번 쫄지 말고 보세요. 왜 이렇게 겁먹으세요? 제가 되게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회사가 보시면 이 회사는 그다지 뭐 특별히 매출이 느는 회사도 아니고요. 이 회사는 수익이 그렇게 나는 회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수익도 잘 안 나고 매출도 그렇게 뭐 크게 뭐 엄청나게 느는 회사도 아니고 한 분기 매출은 그냥 100억에서 150억 사이. 한 분기 매출은. 그리고 수익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볼 거 하나도 없는 회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 주가가 워낙은 실은 뭐 알뜰폰이고 뭐가 해도 주가가 전혀 볼 게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된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의 자회사가 미국 FDA에서 어쩌면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게 어쩌고저쩌고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쭉 오른 거예요. 무슨 승인 말씀이세요? 받았다고 그러던데요. 완전히 승인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 승인이 지금 날 수도 있다가 아닌가요? 저도 그때 이 회사 봤을 때 승인이 아직 완전히 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100% 장담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승인이 다 떨어진 게 아니라 100%? 아니, FDA가 그거는 어려운 건데 그게 낫다고 그래갖고요. 아, 그러니까 승인이 100% 다 났대요. 그건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게 승인이 통과되기 힘든 일인데 통과됐다 그래갖고. 아, 그래요? 아, 회사에서 공시를 했나요? 예. 아,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맞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지 100% 지금 다 승인이 난 거는 최종 승인까지 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네. 예.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최종 승인이 안 난 그냥 승인 가능성이고 승인도 이게 있어요. 절차가. 그래서 최종 승인이 아니면은 그게 바로 이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최종 승인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주가가 계속 더 올라가기에는 전 솔직히 말해서 전 이런 류의 회사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커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절 라인을 웬만하면 드릴게요. 이거 손절 라인 9,000원 정도 깨지면 이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에 밑으로 밀려버리면 이거는 대책 안 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조심하시는 게 좋고 일단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5,400원 30%예요. 요번에 사셨는데 제가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담을 전에 안 오를 때부터 좀 많이 했던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사람들은 좀 잘 알거든요. 네. 그런데 이 좋은 사람들 요번에 아마 남북 경협 때문에 그거 사라 그랬을 거예요. 그죠? 네. 그죠? 남북 경협 때문에. 아니, 개성공단. 예, 그러니까 남북 경협 개성공단.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좋은 사람들 지금은 전혀 관심 없어요. 옛날에는 제가 이때는 좋은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 방송 보고 좋은 사람들 사셔서 수익 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제가 그때 워낙 좋게 얘기해서 제가 그때 얘기할 땐 기억나시죠? 중국 사람들이 당연히 잘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신경 쓰는 게 속옷입니다. 우리 옛날하고 똑같을 겁니다. 하얀 팬티, 까만 팬티에서 컬러풀 팬티로 가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어요. 중국의 그 속옷 회사 중에 제대로 들어간 협동해서 들어간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전 이 회사가 반드시 빛을 볼 거라고 봅니다. 해서 주가가 중국 관련으로 오르다가 남북 경협 때문에 더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쭉 올랐는데 전 솔직히 남북 경협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 주가 올라올 때 이제는 저는 관심을 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이 회사 보면요. 이 정도 주가 오르면 그 다음 여기서 이거 땡겨 올라갈 만큼 이 회사 그 정도로 이 회사 대단한 회사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분명히 한번 올라가고 이럴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건데 단기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 남북 경협 때문에 오히려 올라온 게 이 회사 상승을 망쳤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남북 경협으로 해서 단기에 단타 붙어서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주가 막 이런 모습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남북 경협 뭐 앞으로 더 이루어지고 해야겠지만 남북 경협에 대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요번 혹시 북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내용 보셨나요? 아주 쉽게 말해서 북한한테 들어가는 거의 웬만한 돈은 한국이 제일 많이 되고 일본 니네가 하고 좀 나눠대라. 결국 생색은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 내고 돈은 우리 국민 보고 다 내라. 지금 그거거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게 좀 골치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요거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경협 때문에 오히려 단기에 너무 많이 올라온 거는 저는 오히려 이 회사의 주가를 저는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언제 팔면 되나?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이 가격에서 털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다가 만약에 흐지부지하다 밀려버리면 저는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가격에 저는 매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노텍도 지금 현재 그나마 난 게 어떻게 보면 사실만한 상황이었던 게 세노텍이었는데 세노텍 같은 경우에 3,000원이에요. 20%. 그죠? 3,000원 20%인데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흐름이 아주 뭐 크게 가거나 하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일단은 세노텍 같은 경우엔 그래도 다른 것들보다 나아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세노텍은 아직은 홀딩은 하시는데요. 제가 세노텍은 손절 가격만 드릴게요. 미수님. 그래서 손절 가격은 여기 2,400원 보이세요? 네. 2,400원? 그래서 2,400원이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만약에 깨지지 않고 혹시 위로 올라가더라도 3,600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 정도면 이익 실현. 그러니까 3,600원 정도 오면은 이익 실현 하시고 밑으로 밀리면 2,900원 정도가 깨지면 손절. 네. 이해되셨어요? 네네. 예, 그래요. 어떻게 저하고 상담했는데 제 무서웠어요? 아니죠? 떨리세요?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손해를 보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 제가 말했던 부분 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주식시장에 있어서 조금 더 지금은 이런 주식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옆에 사람들 말 듣고 무조건 한다는 건 주식에서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 무진장 빠지는데 이게 조금 회복이 될까요? 아니 전체적으로요. 코스피. 코스피요. 이게 무진장 많이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나중에 잘못하면 우황청심환 드실 것 같은데 이 정도에 놀라시면 예, 그럴 것 같은데 나중에 그래요. 하여튼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시면서 참고하실 부분 참고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돕겠습니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어요. 그냥 바로 스피드 상담. 전화 상담 못 들어가겠네요. 예,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만 처리반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 요즘 밀린 거 얘기인데 맞아요. 요즘 한 2, 3일만 밀려도 요즘은 되게 많이 밀린 걸 있다고 느끼세요. 근데 저는 흔히 이걸 볼 때 그런 거 제가 주식 이렇게 오래 하면서 제도권에서도 주식 오래 하면서 제가 제일 항상 경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 익숙해지는 게 뭔지 아시죠? 편안해지는 거에 익숙해지는 거. 상승에 익숙해지는 거. 하락에 익숙해지는 거. 주식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기는 거에 익숙해지는 거는 이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에서는 되게 좋아요. 이기는 거에 익숙해져야지 지는 거에 익숙해지면 이기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마지막 지키질 못한대요. 맞아요. 그런데 투자에서만큼은 여러분들 익숙해지는 게 정말 위험합니다. 왠지 아세요? 상승에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상승에 취해서요. 조정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올 때 그거를 전혀 느끼질 못하고 그리고 그거를 버텨내질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상승할 때도 저는 항상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익숙해지지 않는 거. 내가 혹시 상승에 취한 게 아닌가? 아니면 내가 주식 가격이 뭐 제 종목이 올라가면 이 올라가는 거에 취한 게 아닌가? 전 지금도 항상 그거를 경계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잘 취하실 때가 많으세요. 뭐냐? 하락에 한번 이렇게 취해 계시면 아니요, 이제 하락, 이제 더 이상 밀리는 건 의미 없어요. 이제 곧 해가 뜰 거예요. 얘기해도 아니야. 에이, 아니야. 아우, 난 안 돼. 또 반대로 상승에 취해 있으면 아우, 주식시장 계속 가고 뭐 고고 아우 주식시장 얼마 끝내주는 일들이 많을 건데 뭐 하고 상승에 취해 있다 보면 아니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좀 뭔가 이제 전에하고 조금 행동을 틀리게 하셔야 돼요. 웃기지 마. 지금 바로 나타나. 안 나타났지. 에이, 봐. 그러고 있다가 결국 그 모습이 나타났을 때 감당을 못 하시고 무너지세요. 전 20년 동안 그걸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성격 파탄자인가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일부러 먹이는 게 제 취미예요? 아니에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시면 제가 수익 많이 났으니까 나 돈 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 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수익 많이 나셔도 여러분 거고 손해를 봐도 여러분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뭔가 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게 하면 내가 돈을 받아야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 계좌에서 한 1인당 10만 원씩을 받아야지. 제가 만약에 이러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맞아요.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제 방송 보시면서 어떤 종목을 사서 먹었어. 그렇다고 저한테 무슨 단돈 10,000원이라도 들어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주신 분 있어요? 이 계좌 수익 어떤 종목 먹어서 너무 고마워요. 이래서 그런 거 있었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꾸 수익이 투자라는 걸로 인해서 수익이 늘고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생기다 보면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 이제 개인들이 실력이 향상되고 우리나라 개인들도 투자라는 걸 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뭐만 하지? 다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안 하고요. 단기 투자만 하고 단기 뭐만 하고 막 비판만 해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제시는 안 해줘요. 그럼 그게 뭐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하신다면은 자꾸 투자를 어렵더라도 한 발 한 발 가셔야 돼요. 요번에도 그걸 하고 그리고 조심할 때는 왜 조심해야 되는지 그걸 또 배우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점점 실력이 느는 게 중요한 거지. 이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기회고요. 지금 여러분들 뭔가를 하실 수 있는 지금 타이밍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간이 좀 더 나가서 진짜 우왕청심환 먹을 일이 생긴다. 그럼 그때 이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가면 또 때늦은 후회예요. 전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시는 건 여러분의 자유고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저는 굳이 위험의 길을 가는 건 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휠라코리아입니다. 휠라코리아. 이번에 휠라코리아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그러니까요. 회사가 좋으면 올라간다니까. 회사가 좋으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예요. 일단 휠라코리아 저도 솔직히 이렇게까지 상승을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 회사인데 죄송한데 3만 원 70%는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면 할 말 없지 않냐. 맞아요. 그건 그런데 휠라코리아가 튼튼하긴 튼튼해도 이렇게까지 계속 이런 상승을 앞으로도 이어갈 회사라고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전 웬만하면 거의 현금화 하시고 일부만 아주 조금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다우기술입니다. 다우기술인데요. 이걸 02350 다우기술. 023
예, 다우기술.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조정 중에 있죠. 이게 나쁘진 않은 모습이에요. 10% 19,500원인데요. 일단은 매수가 근처에서 지금, 매수가랬네. 매수가는 여기죠. 일단은 지금 현재 수익은 잘 나 있는 상태인데 10%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면은 몸도 가볍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우기술이 뭐 특별히 엄청 어려워질 만한 회사도 아니에요. 다우기술 수익원은 보면. 그래서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그렇게 걱정할 만한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는 그냥 홀딩하고 계셔도 특별히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홀딩하고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SK 솔믹스입니다. SK 솔믹스인데요. SK 솔믹스 같은 경우 요번에 조정 받다가 튀더라. 예, 안 그래도 조정 받다가 요 모습이 지금 괜찮아요. 예. 이게 조정 받다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무슨 주가가 지렁입니까? 예, 지수가 지렁이에요. 계속 영원히 기게. 당연히 기다 보면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이 나오겠죠. 근데 얘는 위로 방향을 일단 잡았잖아요. 이러면 일단은 긍정으로 봐야죠. 그리고 6,520원인데 제가 이거 손절가만, 근데 이건 손절가 어쩔 수 없다. 이건 4,900원 드릴게요. 예.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참아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4,900원 깨지면 이제 그때 매도하는 수밖에 없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홀딩해도 되고, 아시겠죠? 20%밖에 안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할게요. 다음 종목. 대륙제관입니다. 대륙제관인데요. 대륙제관 같은 경우에 현재 60%, 너무 비중이 많다. 6,600원인데, 일단 대륙제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요즘 돈은 그런 말 때문에 사신 것 같은데, 60% 홀딩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60%까지는 너무 비중이 많아요. 이 회사가 60%까지 가져갈 만큼의 매력이, 그쵸, 그게 뭐 하면 있긴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요런 건 좀 잘못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예, 근데 일단은 60%는 또 많다. 한 30만 가져갑시다. 예, 그래요. 3526님, 30만. 예, 30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일단은 여기서 현금화하고, 나빠서가 아니라 일단은 약간 요 60은 좀 비중이 많아서 그래. 그래도 제가 왜 가져가신지 알겠는데 그래도. 다음 종목. 캔설업입니다. 캔설업인데요. 일단 뭐 이건 전형적으로 보이시죠?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아주 전형적인 19,000원 매수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241선 위태위태하게 지지하고 있는데 이거 무너지면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이 가격 근처에서 만약에 반등 안 되면 갖고 계신 것도 비중을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반등 못하면 지금 중요한 지지선 깨면서 이 가격까지 다시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요번에 조금 반등 못하면 비중 확 줄이는 거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우진입니다. 우진. 우진인데요. 우진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가다가 휙 올라간 거 이런 거는 사는 거 아닙니다. 7,310원인데요. 이건 지금 여기서 그냥 뭐 떨어지는 거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떨어지는 칼날 웬만하면 잡지 마세요. 이거 그냥 파세요. 이런 플레이 하시는 거 되게 안 좋습니다. 이런 플레이 하시려면요. 9936님 저보다 주식 훨씬 잘하신다고 자부하시면 하세요. 아니면은 하지 마세요. 저보다 웬만큼 주식 비슷하게 하거나 못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다음 종목. 삼진 L&D입니다. 삼진 L&D인데요. 삼진 L&D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870원 계속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에 크게 뭐 아니면 중기에도 크게 흐름을 뽑을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는 그냥 수익 살짝 나면 나오세요. 요거는 그렇게 막 계속 가져갈 만한 건 아니고. 다음 종목 하나 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진다이아, N다이아, 일진다이아 그거죠. 일진다이아 현재 매수가 26,000원 현재 매수가 근처인데요. 요 같은 경우 일진다이아가 의외로 잘 버티더라고요. 실은 여기서 일진다이아가 저 무너지나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240일 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일단은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지켜는 볼게요. 왜냐하면 요건 제가 손절 가격을요 18,000원 드릴게요. 18,000원 드리고 만약에 깨지지 않으면 하고 위로 올라가게 돼서 만약에 여기서 요번에 좀 잘 돌파가 안 되고 흐지부지하다 그러면 한 31,000원에서 2,000원에서 언제든지 파실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또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 이번 주가 되게 여러분들한테 경험이 되는 한 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야지 결국은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은요 10년, 20년 했어요. 근데 경험 아무것도 없어. 주식 아무것도 몰라.
그게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이런 걸 자꾸 중요한 걸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